자, 11월 14일 화요일 첫 번째 주제는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지금 신분은 김장겸 씨 전 사장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확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죠. 방송위원회. 네, 구방송위원회. 구방송위원회. 네. 저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네, 통폐합된 네, 거고. 예. 자, 김소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노조들이 좋아했죠, 노조원들이. 그쵸. 예, 오늘은 실컷 울어도 된다. 오늘은 실컷 웃어도 된다. 71일 됐어요, 벌써. 네, 네. 오늘 해임된 건가요? 어제도 해임됐죠, 어제? 예. 오늘이 아니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나요? 그 과정 좀, 경과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방금 그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네. 최강욱 변호사 무서워요. 막 아무나 화내. 무섭기도 한데, 예. 저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 여권 이사가 예. 지금 뭐 권력 비판을 해야 될 MBC 이사회가 이게 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권력 비판 제대로 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MBC가 완전히 친이명박, 친박근혜 방송으로 거의 뭐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권력 비판 안 하고 정권 바뀌니까 권력 비판의 잣대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저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박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는데요. 박문진 이사회는 총 9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죠? 네, 9명인데 그게 성향상 여권 이사가 6명, 야권에 견제하는 이사가 3명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그 구 여권 6명의 이사 중에 2명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여권 이사 2명 충원돼서 6대3이 거꾸로 5대4가 된 5대4가 것이죠. 됐죠. 근데 이제 그 상태로는 사장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영주 이사장이 그대로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영주 이사장 해촉 결의안을 이사들께서 냈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그냥 이사로 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이제 여권 이사들이 올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김장겸 사장이 나와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소명을 하러 그 박문진 이사회가 열리는 곳에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이 의결됐고요. 해임이 의결된다고 또 사장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MBC는 주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박문진하고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막 같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장 해임 결의안이 박문진 이사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MBC 주총을 열어서 해임을 의결해버렸습니다. 주총 열면 뭐 그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박문진 이사회가 70%이기 때문에. 전 뭐 어제 이사회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고영주 이사와 관련해서 전 이사장이기도 했고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고영주 이사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동상 만들어서 헌정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애당초 정치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네요. 원래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공안검사 출신이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안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법조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공산주의자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의원들이 지금 공산화 됐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이념대로 했으면 공산화가 됐을 텐데. 그러게요. 생각을 바꿔갖고. 뭐 적화가 되니 어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방송사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사장이 MBC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MBC가 제대로 된 독립 경영을 하고 독립 언론으로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자기 의견들이 필요하다, 의견 제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야죠. 그게 자기의 임무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위 참석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이사 자격도 내려놔야죠. 예. 뭐하러 이사 자격 달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 받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본인이 우리 사회에 큰 무슨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뭐 마치 전위부대 같은 그런 인식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영주 이사장, 전 이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야권 쪽 이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들도 저는 자격이 없다. 이사 내려놓고 그냥 거리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 되죠. 뭐하러 예.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박문진 이사회 참석했던 이사 중에 한 분, 김경환 이사님이죠.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상황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 전화 연결됐나요? 예, 전화 연결 안 됐대네요. 아우 잘 됐다.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아, 네. 그래도 예. 전화 연결. 이거 제 의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연결하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김경환 이사가 이제 새로 보충된 이사. 아, 그래요? 잘 아세요? 그 잘 알죠. 예, 연결됐답니다. 여보세요? 김경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가 되셨고요? 네, 이번에 그 10월 30일 날 새로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저희가 방송 화면으로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봤어요. 김광동 이사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권이 이렇게 사장을 함부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예. 또 그 독사 최강욱 이사가 한마디 세게 한 거 저희가 그림 봤는데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었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뭐 김장겸 이사가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뭐 행동을 했고 뭐 인사보복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이사들의 뭐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야권 측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부 이사께서 김광동 그거에 이사죠. 대한- 일부 이사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냅니다. 예, 김광동 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를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반론하신 내용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노조 위원장이 해야 될 소리를 김광도 이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신의 입장, 여태까지 해왔던 이념적인 부분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권력 견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최강욱 이사가 무슨 얘기냐 지난 9년 동안 권력 비판하는 것이 그렇죠. 언론의 사명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와갖고 뭐 주닮은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분들 주장은 뭐 이런 거예요. 뭐 김장겸 사장이 자기 뭐 해임에 당한 뒤에 뭐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장문의 글을 그 인터넷에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과거에 뭐 MBC가 김대엽 병풍 보도도 했고 BBK 융단 폭격 보도도 했고 광우병 보도도 뭐 했는데 예. 그러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우리 FTA 반대도 MBC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황우석 관련 보도도 MBC가 했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MBC가 했지만. 그랬었죠. 그게 MBC의 사명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보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인사조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회사가 앞장서서 그거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다음에 정부는 또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개개인에 대해서 인사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야말로 이게 뭐 방송장악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MBC 정상화 물꼬가 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조가 그 환영을 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 그 가야 할 길이 MBC 사장 이제 그 해임이 됐기 때문에 사장 공석인 상태에서 장기전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그렇죠. 계획은 잡혔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들이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번이 이제 그 사장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MBC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는 이런 분들이 사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사장이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런 어떤 의지와 철학이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존의 절차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공개된 어떤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알기 쉽고 그 사장을 선임되는 절차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총론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내부 그 일정은 잡아놓은 게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또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의 어떤 MBC의 내부적인 뭐 절차, 그다음에 저희 방문진에서 해야 될 절차, 뭐 또 사장 선임을 하면 일정 기간 또 공모 기간을 거쳐야 되고 공모 뒤에는 또 그 뭐 면접을 위해서 일정 배수를 선정을 하고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PT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국민들이 어떤 분이 사장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서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쪽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대강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이때쯤 되면 사장이 선임이 돼서 정상화의 첫 삽을 뜨겠다 하는 시기적 일정이나 대충 좀 그 예측을 해주시죠. 아무리 늦어도 뭐 12월 중순 전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네, 가급적 빨리 당겨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달 안에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12월 중순이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럼요. 지금 MBC 노조들이 72일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MBC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마봉춘 돌아가라 마봉춘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MBC가 이제 사장은 나갔지만 그 사장이 임명한 소위 방송 적폐 세력들이 운영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장 대행을 하게 될 부사장. 네, 그게 백종문 본부장인데 이분이 이제 노조에 의해서 적폐 중에 적폐로 꼽히는 사람인데 일단 이분이 이제 사장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거의 경영 적폐 등등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장을 뽑아서 그 좋은 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혁신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억울하게 해직됐던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이유 없이 해고했다. 그분들 다 다시 빨리 들어오셔야 MBC 정상화의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차츰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과제들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파업 들어간 직후에 MBC 쪽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사줬어요. 평소에 아는 MBC 출신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PD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해줄 건 없고 그런 거라도 좀 사줘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버텼으면 좋겠다. 저는 MBC 소유주였었어요. 진짜요? 국민들 소유니까 제 소유죠. 그 가장 큰 걱정은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건 뭐 벌써 이 언론 생활을 저도 한 20년을 이 옆에서 봤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김장겸 사장은 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언젠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다 지금 간부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발언 거냐. 교정 좀 해주십시오. 나라 없는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아니라 나라 없는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직을 갖고 있는 간부급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시용 뽑은 문제 이게 굉장히 그 사실은 고민거리인데요. 저도 정확한 명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도국 기자들은 거의 신입을 안 뽑고 전부 다 경력 기자 형태로 뽑았거든요. 그 동안에. 근데 그분들 중에 또 노조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파업할 때 일부 가입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고민거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MBC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기자로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줄을 섰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책임은 또 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우리가 그러면 MBC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거냐. 이게 제일 큰 숙제고 고민거리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용 기자 문제는 MBC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방송 장악의 적폐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송국의 기자가 시용, 소위 비정규직이 도입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자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 아,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맨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그게 뽑았죠. 비정규직으으로 뽑았죠. 그랬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직 그 정규직으로 다 전환된 건 아니죠. 일부만? 네. 그리고 지금 숫자를 제가 이렇게 카운팅하다 중간에 못했는데 지금 되게 부당 정보 발령 해직된 기자가 총 200여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채웠다고 봐야 되겠죠. 되게.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악랄한 거냐면 과거에는 이제 노사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걸 노노 갈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노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잔인한 수법을 쓴 거죠. 마지막 경력 기자 채용을 했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예. 그때 MBC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밀려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자격증이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기자들을 가급적이면 뽑았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예를 들면 뭐 법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가급적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 우린 여기서 오랫동안 버틸 거다. 그런 전략까지 가지고 기자를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자가 MBC 기사 안에서. 잘 쓰고 취재 잘하는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자기들 밀려났을 때 정권이 부당 해고 바뀌고 뭐 이런 걸 갖고 싸우려고. 네, 그런 거에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기자를 뽑았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간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언젠가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들을 아마 충분히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장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구성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최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 안 나세요? MBC가 그 사원 뽑을 때, 신입사원 뽑을 때 사상 검증한다고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 후보자들을 걸러내라,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 하나 바뀐다고 지금 그 우리 김수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사장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외 또 이렇게 시용 기자들 말고 또 이 사장이나 이런 그 임원들이 정권에 이렇게 바짝 엎드려갖고 친정권적 보도를 일삼고 있을 때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 거기에 동의하면서 또 그쪽 줄을 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기 MBC 사장님은 진짜 고생을 엄청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MBC 사장을 뽑으면 어떤 세계관이 뚜렷하고, 네.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뭐 이런 도덕적으로 뭐 좀 결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경영도 잘해야 되고,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인화 단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이번 사장은 진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잘 뽑아야 될 것 같죠? 노조 측에서도 지금 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파업을 끝내고 업무 복귀를 하잖아요. 네. 업무 복귀를 하면서도 뒤숭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사장은 그 나갔어요. 김장겸 사장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간부들은 남아 있고요. 그럼 노조원들은 일단 파업에서 어찌 보면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걸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을 다시 똑같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개편하는데 이거 간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간부는 어차피 아니 제가 노조원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당신 좀 있으면 바뀔 사람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좀 아마 MBC 노조원들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이제 나한테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지시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시라. 우리가 뭔가 이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간부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간부 입장에서도 내 말 안 들어오라고 화내기에도 되게 애매해요. 사장이 와서 인사낼 게 뻔한 상황인데 내가 거기서 지금 무슨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또 그동안에 뭐 국정원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또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직이 이게 현재로서는 뒤숭숭하네요. 뒤숭숭하고 아니 백종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임원들은 자신에서 사표 막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표를 낼 대상이 백종문이에요. 사장 대행이니까. 백종문 자기가 먼저 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백종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예. 또 이분이 이제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죠, 이제. 예. 김장겸 전 사장도 사장 물러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이 MBC에 파견돼서 예.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그래서 검찰 고발을 했죠. 예, 검찰 고발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기소 의견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거는 부당 노동 행위죠. 네. 부당 전보, 부당 등 부당 노동 행위. 행위에 관한 거고 또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차피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자동으로. 예. 그런데 이 대행까지도 기억하시겠지만 백종문 녹취록으로 어허. 이미 고발당한 상태예요. 그 국회의원 시절 그 공개했잖아요. 최민희 제가 의원이. 공개해서 MBC에 보복 보도 당했죠. 최민희 의원이 그거 공개했고 2016년 4.13 총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MBC가 그걸 메인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보복 평상시 안 보도를. 친하세요? 떨어졌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하세요? 아니요, 아니 저도 사실은 좀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예. 근데 왜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번에 저 국정원 문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이 정권 바뀌고 나면 저도 피해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예. 먼저 나서서 말은 못했지만 예. 그 국정원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아 맞아. 2년 몇 개월 동안 했었죠? 아니요, MBC에서만 한 것만 해도 6년이 넘고요. 지금 다 합치면 MBC 적폐 세력이에요, 한 그럼? 9년을 했어요. 제가. 적폐 세력이 여기? 아니요. 언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전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을 김미아 씨랑 같이 했어요. 맞아요. 김미아 씨가 밀려나는 과정도 제가 다 봤고요. 2011년 밀려날 때. 그리고 국정원 거기에 이제 정리해야 될 패널 김땡땡 이렇게 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땡환, 김성땡. 그렇게,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예. 이제 패널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미아 씨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선 입증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제가 손석희 현재 JTBC 사장이지만 어떻게 밀려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다 얘기를 들었던 예.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그때 정말 MBC에서 저를 그 표준 FM에서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브리핑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안 되게 가서 방송했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월호 그 브리핑 하는데도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감수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까지 심했어요. 다 써주면 그걸 할 수 없이 하신 거네요.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방송 들어가서는 이제 또 할 수 있지만 그 아이템 중에서 정부 비판성 그때 상당히 많이 세월호 예.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될 때잖아요. 해수부 비판. 네네. 네. 그런 아이템들은 다 가급적 다 빼고 가는 형태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 피해자시고 저는 목소리가 익숙하거든요. 네,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익숙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손석희 지금 현재 사장을 100분 토론하고 시선 집중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김재철 사장 전에 엄기영 사장이 있을 때. 네. 이제 사장실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됐다. 그 전부터 계속 그만두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있었고. 손석희 사장도 그 고난의 행군을 좀 했네요. 그럼요. 좀이 했었죠.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이래서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손석희 사장하고 작가들하고 아이템을 별도로 회의를 했어요. PD를 빼고. 왜냐하면 PD를 넣으면 위에 보고가 돼서 이거 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PD는 지금 여기 정찬영 사장이 PD였었는데 그때? 아유, 그분 말고 다른 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PD는 위에서 간부들이 계속 보고를 해라. 아이템 보고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으니까 PD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뭐다라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또 PD도 이상해지잖아요. PD한테 거꾸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작가하고 손석희 사장하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따로 아이템 협의를 하고
보고를 잘 안 하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간섭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간섭이 심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었죠. 보도 제작 자율성이란 단어가 없어졌던 9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9년. 나라 일은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 나라가 없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나라 없는 9년이었는데 근데 이게 MBC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개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 금치고 같은 게 다 있었어요. KBS도 있었고, YTN도 있었고. 뭐 YTN도 뭐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많았지만 MBC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빼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다 그런 거 하고 이 표현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패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MBC에서 그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BS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BS로 가서 지금 이제 한 5년 9개월, 10개월 정도 가까이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라디오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갔다는 게 약간 뿌듯해요. 그리고 그게 뭐 해방된 느낌이셨겠군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일체 관여를 안 해요. PD가 예를 들어 방송하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도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였었네요. 자기가 할 내용을 그대로 원고로 제출해서 거기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수정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생방일 경우 패널들이 김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즉시 자르는 거죠. 야, 그런데 이제 그 13일 경향신문이 국정원에 2010년 11월 5일 작성 국정홍보 현안 및 조치사항 방송에 대해서요. 네. 문건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MBC 현안 중 하나로 신입 기자 선발 관련 건까지도 뽑으면서 조치사항으로 그렇죠. 좌평양 응모자의 채용 배제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BC에서 시험을 사상 뽑을 때. 검증을 한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문건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국정원과 뭐 연예계 블랙리스트도 그렇고요. 뭔가 국정원에서는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행은 했어요. 근데 중간에 실행한 실행자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잘. MBC에서 누군가 한 거 아니겠어요? 했죠. 또 여기서 국정원도 누군가가 전해준 국정원 전달자도 있을 거고. 그럼 계획은 했고 그 계획이 실행됐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다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드리면서 이상한 게 지금 국정원에 여러 가지 적폐나 범법적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당시 국정원에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너 도대체 왜 했냐, 너의 의도였냐, 정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냐라고 하는 것부터 해갖고 이게 수사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한 얘기가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 궁금증은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근데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던지면서 지금 이제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국정원에서 담당이 누가 있고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넘어와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답답한 게 이 내용은 안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수사하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우려하면서 기사를 쓴 한겨레 논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때의 담당자들, 지금 얘기한 MBC 그때 했던 담당자들, 이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수석이 언론을 어떻게든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의 수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네. 실무자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자들. 이거는 언론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이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온다 그러더라도 국정원 간부가 어떻게 맨날 MBC 간부들 만나가고
맞아요. MBC 이사들 만나겠어요. MBC에서 연락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컨택 포인트. 아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MBC 담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MBC 담당이 누구를 만나든 일단 윗선에서 누군가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는 담당이 만나가지고 아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건네줬겠죠. 아니면은 직접 문건을 안 줬더라도 예. 그 계획들을 얘기를 해줬겠죠. 예. 그럼 MBC 안에서 이제 그걸 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실행을 했을 거고 그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MBC뿐만 아니라 정부 뭐 국정 그 일종의 이제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실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는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MBC 하나만 방송이 이런 게 아니라 방송 전체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홍보수석실 차원에서도 뭔가 계획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상대하는 창구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버무려지든 만났다 헤어지든 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밖에 그 볼 수 사람들 없는 찾아내야 거예요.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사법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MBC 내부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했느냐. 그렇죠. 언론인의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만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또 MBC 내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MBC 경영진의 요직에 앉아 있다. 그분들 그렇게 다 찾아내야 자연스럽게 된다. 연결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그런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문 부사장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 수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MBC 그간의 인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패널까지 쳐내면서 또 상벌에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의 우호적인 A 보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진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시기에 승진을 했는지 보면 저는 그 맥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대충 알고 있어요. 알죠.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이른바 이제 뭐 한간의 SNS상에 배신남매로 불리는 신동호 국장, 배현진 앵커. 이분들의 대표적인 그 부역자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사실 본인들한테 이거 부역자라고 하면 이거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라고 추정된다. 그렇죠. 아, 잘못하면 이거 명예훼손 당하는데요. 아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사실이니까. 신동호 국장과 배현진 앵커가 부역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해서 저를 명예훼손 걸잖아요. 이런 건 영광의 상처예요.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신동호 같은 자치기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싸움 한번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부역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동호 앵커가 시험증 맡아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예. 계속 하는 사이에 시험증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다 편향적이라는 얘기들을 평가를 받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권 편향적이라고 하는 예. 지적들을 받았잖아요. 무슨 프로를 맡았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권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던 작가들 있잖아요. 예. 그 작가들이 전부 이번에 파업에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거 시시콜콜 다 우리가 지시받은 거였습니다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어허. 그러면 신동호 앵커가 그걸 잘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게 알게 따지면? 되죠. 제가요, 이거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탄핵의 두 분 과정에. 오늘 두 분의 개인 방송 같아요, 오늘 느낌이. 근데 재밌죠? 예, 재밌어요. 그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어머, 큰일 어떻게 이 났어. 얘기 꼭 해야 돼요? 제가 MBC 그 오후에 토론 프로가 있어요. 예. 거기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고 딱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벌써 위에서 전화 왔어. 최민희 의원 왜 불렀냐고.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작가 PD들한테? 네. 야, 근데 왜 가셨어요? 그냥 저는 출연료 때문에? 아니 그거보단 MBC에서 부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의식 있는 작가들이 불러준 거구나 이 상황을 왜냐면 설명. 작가들하고 PD들 밑에서 이렇게 이른바 박박기는 이런 분들 의식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전화 왔다고 그리고 다시는 못 나갔죠. 안타까웠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방송사 파업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근데 프리랜서 작가하고 리포터 이런 사람들이 파업에 동참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네. 얼마나 그 세월 답답했습니까? 예, 다 본 거예요. 예. 다 목격자였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파업하는 거예요. 이전에 파업할 때 작가들은 나도 파업
패하드나 이런 얘기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 우리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이어갈 사람들이니까 해야지라고 하면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하기 싫을 정도였다는 거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근데 수 오늘 있을 거예요. 이후로 그 신동호 국장이 진행하는 이 아무도 안 보는 그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바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없애려면 예. 빨리 사장을 선임하고 내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없애면서 나를 불러 거기 가갖고 진행하라고. 전 동의합니다.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신동호 자리는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장님 와서 시간 진짜 없다. 사장님 와갖고 인적 정산 회의죠. 부당해직자 복귀 회의죠. 부당정보자 정상화 시켜야 돼요.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네, 네. 사장 바로 지금 뭐 12월 중순 저분 너무 여유 있어요. 김경환 씨 너무 여유 있는데. 근데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런데 지금 비상상황이고요. 비상상황이에요. 71일의 파업이 우리에게는 71일이라는 숫자지만 파업하는 분들에겐 그 70일의 하루가 7년 정말 1개월 같아요. 7년 1개월 같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 또 저는 MBC 내부에서 이미 이런 사람 정도면 이 일을 수습할 것이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가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선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대웅 사장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아니, 시간에 그거 또. 짧게만 한마디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KBS의 경우도 이사 중에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7대5 구도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6대5 되어 있고요. 7대4에서 6대5로 바뀌었고, 그 이모 이사가 법인카드를 좀 잘못 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었고, 그거를 이제 또 내부에서 고발해서 감사원이 감사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 이사의 거치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이게 거꾸로 6대5가 됩니다. 6대5가 되죠. 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7대5가 되겠죠. 이제 2명 그만두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대5에서 7대4 그렇게 바뀝니다. 그동안에 팝 여러 번 봤지만 KBS가 더 오래 버티는 팝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봤어요, 진짜. KBS 근데 구노조, 신노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번에 뭐 고대영 사장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방송법 바꾸면은 그 다음에 뭐 물러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그거에 노조가 동의를 또 해줬잖아요. 예, 그게 구노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1노조. 제1노조. 네. 기술 직종에 있는 이제 노조원들이 가입한 노조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뻔히 다 알았을 텐데 상황을. 그렇죠. 지금 국회 미방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미방위원장이 틀면 하염없이 방송법 논의가 질질 끌어져서 방송법이 조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안 했겠죠. 그걸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좀 기술이 부사장하고 들어갔다. 뭔가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아주 좀 하고 꼼수 있습니다. 중에 꼼수입니다. 임기 다 채우려는. 그러니까요. 고 사장은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나는 뭐 KBS 정산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만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구성원들 만나면 승승 힐대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뭐 꼴통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진짜 쌍기역, 쌍티그시고. 그렇죠. 무서운 사람이죠. 네. KBS도 그러나 한 명 정도의 이사가 그만두게 되면 이제 조건이 바뀌어서 7대4가 되기 다시 때문에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인호 이사장의 이제 해임 결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이인호 이사장. 네. 현재 그 구 여건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된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KBS가 MBC 문제가 정리가 되면 KBS 문제는 따라 움직일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유소 습격 작전이라고 한 놈만 조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MBC가 멀쩡하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KBS 혼자 지금 공영방송이고 채널 2개 갖고 있는데 방송이 막 파행이 계속되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번에 이 노조 임원들이 가서 그 얘기를 간부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좀 있으면 이제 MBC가 정상화 되는데 우리 이렇게 방송 만들었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간부들이 사장 물러나쇼. 그런데 싫다 그랬잖아. 사장 때문에 지금 이 일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러나고.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되면 물러나겠다는 꼼수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밑에서 좀 더 치고 을 열어서 해임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추청 열면 뭐 그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박문진 이사회가 70%이기 때문에. 아하, 예. 전 뭐 어제 이사회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고영주 이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 이사장이기도 했고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고영주 이사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동상 만들어서 헌정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애당초 정치 성향이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네요. 뭐 아니, 원래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공안검사 출신이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안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법조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 그랬나요? 뭐라 예, 그랬나요? 공산주의자라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의원들이 지금 공산화 됐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이념대로 했으면 공산화가 됐을 텐데 그러게요. 생각을 바꿔갖고. 뭐 적화가 되니 어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예. 방송사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사장이 MBC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MBC가 제대로 된 독립 경영을 하고 예. 독립 언론으로서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자기 의견들이 필요하다, 의견 제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야죠. 그게 자기의 임무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위 참석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이사 자격도 내려놔야죠. 예. 뭐하러 이사 자격 달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 받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본인이 우리 사회에 큰 무슨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뭐 마치 전위부대 같은 그런 인식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영주 전 이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야권 쪽 이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들도 저는 자격이 없다. 이사 내려놓고 그냥 거리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 되죠.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박문진 이사회 참석했던 이사 중에 한 분, 김경환 이사님이죠.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상황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 전화 연결됐나요? 예, 전화 연결 안 됐대네요. 아우 잘 됐다.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아, 네. 그래도 예. 전화 연결. 이거 제 의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연결하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김경환 이사가 이제 새로 보충된 이사거든요. 아, 그래요? 잘 아세요? 그 잘 알죠. 예, 연결됐답니다. 여보세요? 김경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가 되셨고요? 네, 이번에 그 10월 30일 날 새로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저희가 방송 화면으로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봤어요. 김광동 이사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권이 이렇게 사장을 함부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예. 또 그 독사 최강욱 이사가 한마디 세게 한 거 저희가 그림 봤는데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었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뭐 김장겸 이사가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뭐 행동을 했고 뭐 인사보복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이사들의 뭐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야권 측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부 이사께서 김광동 이사죠. 일부 이사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화냅니다. 아, 예. 김광동 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를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반론하신 내용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노조 위원장이 해야 될 소리를 김광도 이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신의 입장, 여태까지 해왔던 이념적인 부분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권력 견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최강욱 이사가 무슨 얘기냐 지난 9년 동안 권력 비판하는 것이 그렇죠. 언론의 사명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와갖고 뭐 주닮은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예. 그분들 주장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저 김장겸 사장이 자기 뭐 해임에 당한 뒤에 뭐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장문의 글을 그 인터넷에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그 과거에 뭐 MBC가 김대엽 병풍 보도도 했고 BBK 융단 폭격 보도도 했고 광우병 보도도 뭐 했는데 예. 그러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우리 FTA 반대도 MBC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황우석 관련 보도도 MBC가 했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MBC가 했지만. 그랬었죠. 그게 MBC의 사명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 보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인사 조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회사가 앞장서서 그거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다음에 정부는 또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뭐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개개인에 대해서 인사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야말로 이게 뭐 방송정학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MBC 정상화 물꼬가 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조가 그 환영을 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 그 가야 할 길이 MBC 사장 이제 그 해임이 됐기 때문에 사장 공석인 상태에서 장기전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그렇죠. 계획은 잡혔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들이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번이 이제 그 사장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MBC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되거나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책임이 없는 이런 분들이 사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예.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사장이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런 어떤 의지와 철학이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존의 절차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공개된 어떤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알기 쉽고 그 사장을 선임되는 절차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총론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내부 그 일정은 잡아놓은 게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예.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또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의 어떤 MBC의 내부적인 뭐 절차, 그다음에 저희 방문진에서 해야 될 절차, 뭐 또 사장 선임을 하면 일정 기간 또 공모 기간을 거쳐야 예. 되고 공모 뒤에는 또 그 뭐 면접을 위해서 일정 배수를 선정을 하고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알겠습니다. PT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장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서 시기를 아직 확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쪽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대강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이때쯤 되면 사장이 선임이 돼서 정상화의 첫 삽을 뜨겠다 하는 시기적 일정이나 대충 좀 그 예측을 해주시죠. 아무리 늦어도 뭐 12월 중순 전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네, 가급적 빨리 당겨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달 안에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12월 중순이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럼요. 지금 MBC 노조들이 네. 71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MBC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마봉춘 돌아가라 마봉춘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MBC가 이제 사장은 나갔지만 예. 그 사장이 임명한 소위 방송 적폐 세력들이 무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장 대행을 하게 될 부사장. 네, 그게 백종문 백종문. 본부장인데 이분이 이제 노조에 의해서 적폐 중에 적폐로 꼽히는 사람인데 예. 일단 이분이 이제 사장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거의 경영 적폐 등등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장을 뽑아서 그 좋은 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혁신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억울하게 해직됐던 아하.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이유 예. 없이 해고했다. 네, 그분들 다 다시 빨리 들어오셔야 MBC 정상화의 시그널이 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그 차츰차츰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과제들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파업 들어간 직후에 예. MBC 쪽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사줬어요. 아, 평소에 아는 MBC 출신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PD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해줄 건 없고 예. 그런 거라도 좀 사줘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배우 버텼으면 세력. 좋겠다. 저는 MBC 소유주였었어요. 국민들 소유니까 제 소유죠. 그 가장 큰 걱정은 그때도 네. 제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건 뭐 벌써 이 언론 생활을 저도 한 20년을 예. 이 옆에서 봤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김장겸 사장은 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언젠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다 지금 간부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어떻게 할 발언 거냐. 교정 좀 해주십시오. 나라 없는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아니라 나라 없는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직을 갖고 있는 간부급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시용 뽑은 문제 이게 굉장히 그 사실은 몇 고민거리인데요. 명이나 돼요? 저도 정확한 명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도국 기자들은 거의 신입을 안 뽑고 전부 다 경력 기자 형태를 뽑았거든요. 예. 그 동안에. 근데 그분들 중에 또 노조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파업할 때 일부 가입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고민거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MBC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기자로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줄을 섰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책임은 또 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우리가 그러면 MBC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거냐. 이게 제일 큰 숙제고 고민거리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용 기자 문제는 MBC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방송 장악의 적폐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송국의 기자가 시용, 소위 비정규직이 도입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자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맨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그게 뽑았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뽑았죠. 그랬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직 그 정규직으로 다 전환된 건 아니죠. 일부만? 네. 그리고 지금 숫자를 제가 이렇게 카운팅하다 중간에 못했는데 지금 되게 부당 정보 발령 해직된 기자가 총 200여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채웠다고 봐야 되겠죠. 되게.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악랄한 거냐면 과거에는 이제 노사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걸 노노 갈등으로 만든 겁니다. 야. 그래서 노노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잔인한 수법을 쓴 거죠. 마지막 경력 기자 채용을 했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예. 그때 MBC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밀려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자격증이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기자들을 가급적이면 뽑았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예를 들면 뭐 법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가급적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 우린 여기서 오랫동안 버틸 거다. 그런 전략까지 가지고 기자를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자, 11월 14일 화요일 첫 번째 주제는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지금 신분은 김장겸 씨 전 사장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확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죠. 방송위원회. 네, 구방송위원. 구방송위원회. 네. 저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네, 통폐합된 네, 거고. 예. 자,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노조들이 좋아했죠. 노조원들이. 그쵸. 예, 오늘은 실컷 울어도 된다. 오늘은 실컷 웃어도 된다. 71일 됐어요, 벌써. 네, 네. 오늘 해임된 건가요? 어제도 해임됐죠. 어제? 네. 오늘이 아니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나요? 그 과정 좀, 경과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방금 그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네. 최강욱 변호사 무서워요. 막 아무나 화내. 그 무섭기도 한데 예. 저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 여권 이사가 예. 지금 뭐 권력 비판을 해야 될 MBC 이사회가 이게 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권력 비판 제대로 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MBC가 완전히 친 이명박, 친 박근혜 방송으로 거의 뭐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권력 비판 안 하고 정권 바뀌니까 권력 비판의 잣대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저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예.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박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는데요. 예. 박문진 이사회는 총 9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죠? 네, 9명인데 그게 성향상 여권 이사가 6명, 예. 야권에 견제하는 이사가 3명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그 구여권 6명의 이사 중에 2명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여권 이사 2명 충원돼서 6대3이 거꾸로 5대4가 예, 된 5대4가 것이죠. 됐죠. 근데 이제 그 상태로는 사장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영주 이사장이 그대로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영주 이사장 해촉 결의안을 예, 이사들께서 냈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그냥 이사로 남게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이제 여권 이사들이 올린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절차가 김장겸 사장이 나와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소명을 하러 그 박문진 이사회가 열리는 곳에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임이 의결됐고요. 예. 해임이 의결된다고 또 사장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MBC는 주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박문진하고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막 같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사장 해임 결의안이 박문진 이사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MBC 주총